자, 우리 공중보건 강의 들어갈 거고요. 우선 공중보건 교재는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있고, 우선은 작년 교재에 있으신 분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25년 교재죠. 25년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보셔도 돼요. 제가 추록을 이번 주 안으로 추록이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개정된 것들만 찾아가지고 추록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추록 통해서 이제 바뀐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짜잘하게 바뀐 거, 그러니까 몇 가지 문장 조금 바뀌거나 내용은 바뀌지 않고 짜잘하게 바뀐 것들은 굳이 추록으로 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강의할 때 조금 문장이 다르더라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보시면 되고, 내용이 아예 달라졌거나 새롭게 추가됐거나 이런 것들은 추록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2년 전 교재다 그러면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제 법 개정된 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추록이 어쨌든 작년 교재 베이스로 해서 추록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나는 2년 전 교재로 볼 거다고 하면은 작년 추록, 올해 추록을 다 확인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공중보건 교재가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1권에는 우리가 요 파트로 먼저 보면은, 이제 1권이 공중보건 총론부터 환경보건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쪽 요렇게 네 파트가 1권이고요. 요 아래가 2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1권이 파트가 4개밖에 안 되는데 더 두껍거든요. 2권 같은 경우는 파트도 되게 많고, 뒤에 보시면은 뭐 기출문제 같은 것도 막 있고 한데도 내용이 적어요. 그래서 그만큼 전체적으로 내용 비중이 1권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출제 비중도 여기가 더 1권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1권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내용 다 거의 다 들어가 있고, 2권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강의할 때 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읽어봐도 알만한 내용들 안에서 되게 요약된 내용,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들에서 나오고, 1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시켜드려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권에 얘네들을 다 몰아넣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몰아넣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 여러분들 수학의 정석 봤나? 요즘은 안 보나 그거? 근데 앞에만 저렇게 까맣잖아요. 우리가 앞에를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앞쪽에 있고 뒤쪽으로 가면 조금 쉬워지겠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체력적으로 뒤로 갈수록 지치거든요. 그래서 지칠 때쯤에 내용들이 조금 가볍고, 앞에 에너지 바짝 올라왔을 때 내용들이 조금 더 무겁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교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교재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찾아보기 있거든요, 색인. 왜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단어를 보고 어떤 문제를 보고 이걸 찾고 싶으면은 맨 2권에 있습니다, 색인은. 2권 맨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색인 찾아보기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 이론 찾아서 보시면 돼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보시면 이제 파트마다 이론이 있고, 이론 뒤에 기출문제랑 예상문제가 있어요. 요 기출문제, 예상문제는 수업 중에 제가 안 풀어드려요. 여러분들 복습용인 건데,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냐면, 기본이론 수업을 이렇게 듣고 뒤에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다 틀려. 하나도 모르겠어. 막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된다라는 의도로 넣어둔 게 아니라, 자, 이론을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 이론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되게 난감하거든요. 뭐냐면 얘네들을 다 외워야 되나? 아니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되나?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지?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주로 봐야 되지? 이게 조금 모호한데, 단원별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요 이론에서 윈슬로우 공중보건 정의에서 요렇게 시험 문제 가 나오는구나. 그럼 이 이론에서 내가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를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에 대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습득하라는 거지, 문제를 다 맞춰라 라는 의도로 넣어드린 게 아니니까,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이론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 용도로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경향인데, 제가 강의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기출 경향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출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내용이 되게 조금씩이에요, 밑에는. 내용이 적으니까 출제가 적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기만 내가 공부해야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만 해봤자 80점
70점에서 80점이에요. 결국은 이 전체 내용을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출제 빈도가 높다, 적다 이런 것들을 가리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공중보건 내용부터 보실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공중보건의 이제 개념들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자, 공중보건에서 제가 우선 이제 PPT 이렇게 노란색 표시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란색은 뭔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중요한 애들이지 뭐 눈에 확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요한 애들 이렇게 키워드가 중요해서 그 키워드에다가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문장이 너무 길어. 그럼 우리가 그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이 문장이 뭘 얘기하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포인트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은 제가 중요하게 짚으면서 갈 테니까 이 노란 표시는 그런 용도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이 노란 표시에 집착해서 줄 긋려고 막 하지 마시고 내용 위주로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줄에 너무 집착하면 수업을 못 들어. 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물론 그어야 되긴 하죠. 제가 별표 해주고 막 그러면 걔네들은 표시를 해야지. 근데 막 노란 거마다 다 찾아서 줄 긋려고 그거 찾고 그런 걸 너무 애쓰지 말고 이게 무슨 내용이고 뭐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괄호 표시, 별표 표시 얘네들은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걔네들은 중요한 것들. 자, 윈슬로우. 이름이 굳이 노란 이유가 뭐겠어요? 되게 중요한 학자라는 거예요. 윈슬로우 교수가 1920년에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공중보건은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수두룩 빽빽하게 나와요. 지금까지도 출제가 많이 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왜냐하면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니까. 그래서 윈슬로우 교수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누가 노력을 한다?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노력을 한다. 개인이 노력한다. 가족이 노력한다. 지역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가 노력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뭐다? 공중보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한다?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 공중보건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자 과학이 공중보건이다 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목적, 다음 중 공중보건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이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은 건강 증진이라고도 합니다. 건강 증진, 전염병 관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목적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럼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노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느냐? 5가지의 노력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환경위생을 관리해야 되고요. 전염병을 관리해야 되고요. 개인위생에 대한 뭐를 한다? 보건교육을 한다. 그리고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한다. 지역 안에서 의료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의료 간호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화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질병을 그냥 질병 치료를 위한 조직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화다. 자,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를 만들어야 된다?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거. 그럼 요 한 챕터, 한 내용, 카테고리 안에서 자, 윈슬로우가 제시한 공중보건 정의의 공중보건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 환경위생 관리 이렇게 나왔을 때 환경위생 관리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지역사회가 해야 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노력과 목적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지역사회,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자, 윈슬로우 교수가 이 공중보건 정의를 언제 했다? 1920년. 이건 연도까지 중요합니다. 근데 뭐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절로 외우실 거예요. 계속 나올 거고. 자, 윈슬로우가 1920년에 이렇게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라는 거. 공중보건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공중보건학의 범위, 분야가 나오는데
공중보건은 크게 환경보건 분야랑 보건관리 분야랑 질병관리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요. 세 가지 분야로 나눴을 때 환경보건에 해당하는 게 환경위생, 식품위생, 환경오염, 산업보건과 관련된 것들을 묶어서 환경보건이라고 하고요. 전염병관리, 비전염성 질환이라고 하면 만성질환 생각하시면 돼요. 역학, 기생충 질환까지를 묶어서 질병관리 분야로 해요. 자, 나머지 행정과 관련된 것들, 보건행정, 인구보건, 모자보건, 뭐 보건영양, 보건교육, 학교보건, 보건통계까지가 보건관리 분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아까 우리 그 챕터 봤었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보시면은 역학, 보건통계, 질병관리, 환경보건, 산업보건, 식품위생, 보건영양, 인구보건, 모자보건, 학교보건, 보건교육, 노인보건, 정신보건, 보건행정. 그래서 얘네들이 다 공중보건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환경보건 분야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직 공무원 있거든요. 환경직 공무원이 보는 시험 과목이 환경보건이에요. 그게 한 과목이에요. 근데 여기 쪼개져서 우리 공중보건의 하나의 이론으로 파트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자보건도 한 과목, 보건영양도 별도의 과목, 보건교육도 다른 과목, 학교보건도 다른 과목, 역학도 아예 다른 과목.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과목들을 요약해서 묶어서 정리한 게 공중보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다 웬만큼 아는 단어들이야. 익숙한 단어들이라서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 하는데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해도 끝이 없어. 범위가 너무 넓어. 어디까지 해야 돼? 특히 환경보건 쪽 파트가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 공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와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거의 안 나오던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좀 최신에 출제된 내용이다. 근데 어렵진 않고 그냥 다음 중 공중보건의 분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뭐 질병관리 분야의 보건 통계 이런 식으로 잘못 연결해서 이제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재에서 보시면은 질병관리가 한 파트로 챕터 한 파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학이랑 보건통계가 제가 한 파트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파트 2에. 근데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래 보건통계라는 과목이랑 역학이라는 과목은 전혀 별개의 과목이에요. 각각의 과목이고 역학은 질병관리, 보건통계는 보건관리 분야로 들어가는데 제가 교재에 묶어둔 이유는 뭐냐면 얘랑 얘가 둘 다 수학 같거든. 산수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좀 같이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역학 연구를 하려면 보건통계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묶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파트로 묶어놨지만 보건통계는 보건관리 분야다. 역학은 질병관리 분야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기생충 질환 같은 경우는 기생충 감염은 주로 우리가 어떤 경로로 기생충이 감염될까요? 먹어서 걸리는 거거든요. 음식에 기생충 알 같은 게 있는데 그 음식을 먹고 감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생충 질환 같은 경우는 환경보건 분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관리 분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정도로만 열어두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공중보건 활동. 자, 여기는 가볍게 좀 읽어보고 넘어갈 건데 자, 공중보건 활동은 보건 서비스 체계, 보건 행태와 동기 조성, 환경재해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건 서비스 체계라고 하는 거는 보건의료 체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있고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의료 체계. 보건 행태와 동기 조성은 생활 습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한 어떤 동기 같은 거. 요즘 왜 러닝 붐이잖아요. 러닝 붐 이런 것들이 동기가 그래서 남들이 막 내가 러닝을 하고 나서 뭐 체중이 몇 킬로 빠졌어요. 뭐가 건강해졌어요. 그런 거 보고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환경재해. 우리가 건강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많이 받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새우를 되게 좋아해서 새우를 많이 먹었는데 새우로 인해서 내가 중금속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경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활동인 거고, 질병이나 장애, 조기 사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포커스라면 공중보건 사업이다, 공중보건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또는 악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활동이다. 포괄적 보건의료에 관련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보건의료는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요걸 다 합친 보건의료 활동을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다 합친 걸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은 포괄적인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고, 생정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보건통계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 사망과 관련된 통계를 생정기록이라고 해요. 출생, 사망과 관련된 통계. 그래서 보건 통계가 생전 기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분석하는 그런 활동이고, 공공교육, 개인건강, 지역사회 보건의 동기 조성.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조성을 해준다. 포괄적인 보건사업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보건사업을 할 때 계획, 평가와 관련된 활동들도 들어가고,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연구다. 공중보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고요, 건강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그러한 행정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들이 있는데 그냥 이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공중위생학이라고 나오는데, 위생이라는 단어가 보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위생이라고 썼었어요. 그래서 후생복지, 무슨 위생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건을 위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은 보건이라고 하고, 그래서 공중위생학은 그냥 공중보건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방의학, 자, 의학이니까 뭔가 의료겠죠. 그래서 우리 왜 의사들 전공 과목 보면은 정형외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뭐 내과도 있고 예방의학과가 있어요. 하나의 의학 과목인데, 자, 예방의학은 의학이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이라고 하면 치료하는 거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서 내가 의사 선생님 여러분 그냥 아무 건강 문제 없는데 의사 만나가지고 앞으로 운동은 어떻게 하시고 식단은 어떻게 하시고 이거 안 하잖아요. 보통 어때요? 열이 나거나 뭔가 탈이 나거나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죠. 근데 예방의학은 의학이지만 예방에 포커스를 두는 진료과를 예방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학을 베이스로 하면서 개인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문이 예방의학이에요. 그래서 의대에서 사용하는 그 의대 과목 중에 예방의학과가 있고 예방의학 교재가 있거든요. 그 예방의학 교재의 내용과 공중보건 교재 내용이 거의 대부분 겹쳐요. 같은 내용이고, 제가 만든 교재도 베이스는 다 예방의학을 베이스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과목이지만 얘는 의학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해요. 자, 지역사회 보건학, 지역사회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보건활동, 의료활동이다라는 거고, 사회의학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되게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자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지만, 나의 경제적 수준, 나의 교육 수준,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건강에 대한. 그래서 사회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는 그러한 의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은 이제 건강 결정 요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되게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사회 경제적 결정 요인이에요. 사회 경제적 결정 요인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직 근로자들의 건강 수준, 뭐 건강 수명 이런 거랑 건설직 노동자들의 건강 수명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거죠.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과 어떤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몸을 신체적 움직임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건강 수준 또는 교육 수준에 따른 건강 수준을 비교해 보면은 건강 수준에 차이가 있고 수명에 뭔가 수명이나 건강 생활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설의학은 건설직 노동자를 위한 의학이 아니라 건설적인 의학이다. 그래서 건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의미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건설의학이라고 해요. 일상적으로 보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이런 비슷한 학문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아까 예방의학이랑 공중보건이 내용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교재의 내용이. 자, 왜 같으냐? 목적이 같아요.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 그래서 아까 우리 나왔던 공중보건 정의에 나왔던 세 가지 목적이 그대로 나오죠. 자, 그 세 가지 목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이다. 다만 대상이 달라지죠. 예방의학의 대상은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요.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전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자, 내용을 보시면은 예방의학은 그래서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학 활동이 들어간다. 그럼 공중보건은요, 불건강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을 제거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요. 그러면 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당뇨병 유병률이 높을까? 그럼 당뇨병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들이 지역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런 것들을 제거해줘서 지역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게 공중보건이다라는 거죠. 자, 예방의학은 의학이기 때문에 결국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개인과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사가 나한테 뭘 해줄까요? 여러분들은 의사랑 병원을 잘 갈 일이 없지, 아직 어려서. 이제 부모님이 병원에 갔어. 그럼 의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직 당뇨병이 없어. 근데 당뇨를 예방시키기 위해서 엄마한테 뭘 설명을 해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단 거 드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빵 이런 거 줄이고 밥은 현미밥을 잡곡밥이나 이런 걸로 드시고요. 중간에 간식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요 해요. 해줬어. 의사는 자기 일 다 한 거야.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돼? 엄마가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간식 끊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인, 가족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를 해서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으로 둬요. 그래서 지역사회, 공공조직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건강을 관리해줘야 된다. 결국 내가 건강관리 못하는 것도 사회 책임이라는 거, 국가 책임, 지역사회 책임이라는 거.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교육을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방의학에서는 임상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 검사를 쭉 해서 혈액 검사했는데 아직 당뇨병은 아닌데 당뇨병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활습관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공중보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역에 당뇨병 유병률이 높네? 이런 것들. 그래서 보건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질병에 대한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예방의학은 진료, 투약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공중보건은 보건관리와 봉사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거. 자, 공중보건 사업은 아까 공중보건의 목적이 뭐였어요?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그래서 질병 예방, 주민의 생명 연장, 수명 연장이죠. 심신의 효율 증진이 마음, 신.
그쵸.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그래서 몸과 마음의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한다. 건강 증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보건사업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 주도로 하는 보건사업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가 영등포구예요.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사업도 있습니다. 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럼 어떨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하고 어떨 경우에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하느냐라고 보면은 감염병 관리, 우리 코로나19 터졌을 때 어땠어요?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관리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동네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동네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복지부가 주도해서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보건사업을 해야 되고, 정부 각 부처 간에,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뭐 환경부 역할이라던가 뭐 국토부 역할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그런 협조가 필요할 때는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을 해야 되고, 자, 어떤 보건 사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뭔가 사업이 중복되는 걸 피해야 돼요. 지역별로 따라하다 보면 사업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중앙정부 주도로 하게 되고요. 자, 지방정부 주도라고 하면은, 자, 우리 지역에 특히 있는 건강 문제, 자, 우리 지역의 뭐 연령층 또는 성별 구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강원도 어디 뭐 시골이에요. 강원도 영월이다. 그러면은 거기 동네의 사람들의 전체적인 연령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 특히 많다던가, 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지역에서 하면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떤 다른 개발 사업과 보건 사업을 연계할 수도 있겠고, 그 지역 안에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고요. 자, 범세계적인 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는 보건 사업이다. 근데 흔치 않죠.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다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잘 따라가진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근데 뭐가 있냐면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집중합시다 라는 걸로 가고 있긴 해요. 그럼 이제 각 나라들이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예전에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거 빈출이었어요. 되게. 공중보건의 대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만성질환자, 2. 감염병 환자, 3. 지역사회 주민, 4. 건강한 무슨 질병이 있는 사람, 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묻는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출제됐었지만 너무 문제 같지 않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자,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 이런 식으로 3대 딱 정해진 5가지, 3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문제로 내고 싶어져요.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참여, 형평, 협동, 공중보건의 핵심 원칙 3가지 참여, 형평, 협동이 있습니다. 자, 참여는 공중보건 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할 때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금연 사업을 해요. 근데 보건소에서 금연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에 앉아서 그냥 그 사업 기획자들끼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다양한 사람들, 특히 흡연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참여가 있어야 되고요. 형평,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형평성 있는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건 사업의 혜택을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자, 협동은 다양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업무를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이제 보건직 공무원들이 어떤 보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당들의 식품위생과 관계된 건강 문제예요. 그러면은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가 협조해야 된다라는 거. 자,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의 사업 수단 3가지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딱 3가지니까, 그쵸?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그리고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라고 하는데, 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냐? 우리에게 무료이니까 와서 예방접종 맞으세요. 건강보험료 내세요. 그래야지 의료비가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강제성을 뭔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해. 나는 예방접종 무서워서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예방접종을 나한테 강제하지? 하지만 정부가 왜 그렇게 한다? 그게 정부가 강제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행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도, 장치를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 것을 정부가 하는 서비스다. 정부가 하는 봉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걸 봉사라고 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니 개입하고 간섭하는데 그게 무슨 봉사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행정학에서는 이 국민들의 삶에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정부가 봉사한다. 국가가 봉사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행정이 되는 거고 법을 제정해서 법으로 통제를 해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이 법은 이 건물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제성을 띠는 거죠. 이게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은 정부가 나서서 지역사회 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몇 분 이상 일주일에 주 3회 이상 실시했을 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막 교육을 해서 건강 행동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교육을 통해서 조장한다. 조장이 뭐예요? 조장한다. 어떻게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나를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습관을 관리하도록 조장한다.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조장행정, 교육행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능률적인 수단이죠. 왜냐하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생활습관에 대한 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능률적이긴 해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죠. 애쉬튼과 세이모어가 제시한 공중보건 변화의 4단계인데 요거는 그냥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공중보건은 산업보건의 시기. 이 산업보건의 시기가 언제냐면은 한 1700년대, 1800년대 요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이 형성이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에 공장이 막 세워지고 근데 그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는 농경사회였거든요. 우리 인류가. 그럼 이제 서양 역사를 보면은 농경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주가 있고 우리 이렇게 중세시대 이렇게 영화 이런 거 보면 항상 성주, 지주가 있고 거기 지역 주민들은 그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소작농이라고 하죠. 농사를 짓고 얻은 수확물에 세금을 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양모 산업이 뜨기 시작해요. 양모 산업은 양털을 깎아서 이제 모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작농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넓은 땅에 양을 키우고 막 그러느라고 쫓아내버렸어. 이 사람들 유랑민이 된 거예요. 유랑민이 됐는데 도시에 공장이 세워졌어요. 일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야 도시에 가면은 일자리가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다 몰려들어서 이건 역사 파트 가면 다시 나옵니다. 도시로 막 몰려들어갖고 사람들이 사는데 도시로 몰려드니까 집값이 땅값이 비싸졌겠죠. 그럼 이 가난한 이제 노동자들이 집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도시 외곽에 막 오밀조밀 몰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열악해지고 그 당시에 공장이 근로자들의 복지, 위생 뭐 신경 썼겠어요. 위생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막 몰려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같이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서로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 가족 죽고 끝이야.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몰려서 전염병이 한번 퍼졌다면 다 같이 죽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장에 일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다 아파서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조금 우리가 챙겨야겠구나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이제 거기가 산업보건의 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대처가 시작이 된 거고 자, 요게 넘어가서는 이제 개인위생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개인위생의 시대는 뭐냐면 다양한 학자들이 질병의 원인, 균을 밝혀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질병이 왜 걸리는지, 콜레라에 왜 걸리는지 몰랐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나쁜 공기가 몸에 들어와서 콜레라에 걸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콜레라는 왜 걸릴까요?
물이 오염됐을 때 주로 수질 오염으로 콜레라 균이 들어와서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균이 들어와서 걸린다는 걸 이제 요때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밝혀내면서 그럼 그것만 막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게 막 생겨나요. 그랬더니 콜레라도 안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됐구나 하면서 이제 개인 위생 예방접종 시기로 넘어갔다가 이제 치료의학이 19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의료기술이 엄청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의학의 전성기를 맞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감염병은 다 극복했어. 더 이상 우리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인류는 위협받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뭐가 증가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겠죠.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40살, 50살을 막 다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더 나이 들면서 암 이런 만성질환이 문제가 돼요. 근데 감염병은 예방접종으로 끝났거나 또 예방접종을 안 해서 걸렸다? 그러면 죽고 끝이에요. 근데 이 만성질환은 어때요? 걸려도 잘 안 죽어? 근데 계속 살아있는데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의료비가 너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관리해야 될까라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만성질환은 주로 생활습관이라던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해서 애초에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건강 증진에 대한 게 강조되기 시작한 게 신공중보건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갔다 뒤에 가면 역사가 다시 나오거든요. 역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공중보건의 시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기존의 공중보건은 사실 질병 예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면 신공중보건은 조금 더 건강 증진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 감염병에서 퇴만성 질환으로 넘어가면서 공중보건 시대에서 신공중보건 시대로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 신공중보건은요, 예방이나 조기 치료, 재활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되면서 건강을 어떻게 한다? 보호할 뿐만 아니라 증진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공중보건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을 총괄하고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뒤에 가면 건강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신체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한 거, 정신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거, 사회적 건강은 뭘까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왜 되게 신체 사지 멀쩡해. 특별히 문제가 없어. 근데 일도 안 하고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건강해요? 못해요? 못한 거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회사에 갔는데 사람들과 잘 못 지내. 어울리지 못하고 나만 동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 건강이라고 해요. 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거. 자, 건강관리 영역은 그래서 신체, 심리, 믿음, 문화, 관습, 사회적, 자연적 이런 모든 것들로 더 확대가 됐고요. 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물질적인 거, 사회적인 자원,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잠재력을 발현하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래서 건강한 환경 조성, 건강도시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환경이 건강해져야 그 환경에 사는 사람들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신공중보건 건강 증진은요, 개인적인 건강관리보다는 집단적인 건강관리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신공중보건에서는 인구 집단 전체의 건강관리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지 한 사람 이렇게 보고 두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집단적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 그 다음에 환경 이렇게 인구 집단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생각하겠지만, 신공중보건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그래서 뭐냐면 건강 증진 강조하는 거. 신공중보건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다?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 환경관리에서 나오는 게 건강도시 사업이에요. 뒤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건강도시, 사회 전체가, 도시 전체가 건강에 유리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도시 사업 같은 것들을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신공중보건 사업으로서, 신공중보건 사업은 그래서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을 신공중보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1986년에 오타와 헌장을 발표해요. 요거는 뒤에 가면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여기에선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고 뒤에 가면 아주 중요하게 다시 볼 거예요. 1986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건강증진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가 돼요.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자, 1차 건강증진 국제회의다.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있었고, 자, 여기에서는 그래서 건강증진이란 뭐다라고 정의도 하고요. 자, 보건사업을 할 때 건강증진을 중점에 둔 신공중보건 사업을 모든 국가들이 해라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신공중보건은 질병의 위험 요인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 요인들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신공중보건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모르셔도 돼요. 자, 미국은 헬스피플이라고 해서 2010년 헬스피플 2010 하면은 2010년까지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사업 정책이었다. 지금은 뭐 2010이 빠졌겠죠. 이미 지났으니까. 자, 캐나다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2002년쯤인가 했는데 헬스 플랜 2010이라고 해서 건강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는 걸 처음 이제 하게 된 거고, 지금은 뭘까요? 이름이 헬스 플랜 뭘까? 지금은 헬스 플랜 2010 지났잖아. 2010년 2020도 지났잖아. 2030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헬스플랜 2030입니다. 요거는 뒤에 가면은 아주 중요하게 다시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오지만 신공중보건 사업의 분야, 신공중보건 사업은 영양 개선, 운동, 휴식, 정신적인 안정, 금연, 절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요. 질병도 예방하는 사업들이 신공중보건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그런 공중보건이랑 신공중보건이 도대체 뭐가 다른데 비교를 해보면, 공중보건까지는, 그러니까 이전의 공중보건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그다음에 수질 개선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뒀다면, 신공중보건은 그런 물리적 환경 개선은 당연히 베이스에 깔고 플러스 사회적인 지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더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예전에는 공중보건이 조금 의료 전문가 중심이었다라면 신공중보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공중보건은 신공중보건입니다. 자, 신공중보건은 여러 의료 분야는 여러 분야의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의료 분야는 여기 하나에 들어가는 전문 분야일 뿐이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공중보건은 19세기에 이제 약간 생활 조건 개선,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였고 전문가가 주도했다면, 신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참여를 굉장히 강조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중보건까지는 역학적인 조사 방법, 그래서 질병 발생률, 유병률 그거 가지고 뭔가 처방 이렇게 했다라면은, 지금은 좀 더 다양한 방법론이 도입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공중보건이 질병 예방 중점이었다라면 신공중보건은 뭐예요? 건강 증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자, 공중보건은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해야 되니까 건강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되는 요소, 예방접종에 중점을 뒀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한 모든 위험 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 거기에 물리적인 환경의 지속성, 그래서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게 도시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걸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지속이 되는 거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생활력, 생활습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지금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고 많지 않은데 이 안에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특히 공중보건 정의라던가 뭐 사업 수단이라던가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보건사업 기획 이어서 볼게요.